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드디어 1000스닥의 고지를 달성한 건데요. 이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선 건 지난 2000년 9월 이후 약 20년 만의 일이죠. 한편 어제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넘은 코스피는 오늘 약세로 거래를 시작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1000시대를 맞아서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실전 매매 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소통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 뵈야겠죠? 드디어 코스닥 1000시대 시작이 됐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어제 분명히 코스닥 1000 간다라고 했죠. 자, 어제 갈 줄 알았더니 사실 어제까지는 아니었고 어제는 잘하면이었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늘은 1000스닥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1000스닥이 드디어 왔습니다. 1000스닥은 왔는데 아마 개인들의 체감들은 좋진 않을 거예요. 왜 좋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한번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제가 어제도 여기서 얘기했는지 아마 여기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스피는 올라가도 상관없고 빠져도 상관없고 급락만 없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요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여주는 게 가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 급등 나오는 그것도 너무 오버예요.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코스피는 그냥 이렇게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움직여주면 이게 무슨 장이 되느냐? 차별화장, 가는 것만 가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게 되는 건데 당분간은 이렇게 가야 돼요. 당분간은 종목별 장세, 그러니까 가는 놈은 가는데 안 가는 건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사마 콘덴서는 가는데 삼성전기는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은 빠지고 이게 저 차별화장인데 가는 놈만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서 이게 더 좋게 나올 애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미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 나온 애들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이 요만큼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내년에 더 많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이 더 가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제가 볼 때는 IT 섹터가 제일 만만합니다. 그래서 IT는 올해 내년에서도 공장들이 그냥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막 그 반도체 막 없어가지고 난리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없어가지고 난리 이 반도체. 그래서 뭐 CPU, GPU 뭐 등등. 이쪽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로 보면 SF 반도체를 비롯해서 네페스라든지 이쪽 애들이 가는 이유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 IT 부품주 쪽에서 그래도 순환매라는 게 좀 나와요. 근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체감이 좋을 거다. 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IT 부품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이라든지 공개방송을 참여했다면 오늘 같은 날에서도 체감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원희골딩스, 제가 작전 타임에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계속 얘기했던 원희골딩스 기억나십니까? 자, 그 종목도 좀 잘 움직여주고 있고, 자, 그래도 코스닥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좋아요, 그렇죠?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자,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이 4자릿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많이 빠질 때에서는 코스피가 800포인트 빠질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800포인트, 900포인트, 뭐 1000포인트 깰 때 있었는데 이제는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올라간 거 보니까 마음이 이제 저도 뿌듯한데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냐? 이제 못 갔던 중소형주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부터 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별 차별화 대응장에서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공개 방송을 마련을 했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오늘 코스닥 1000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게 반짝하고 꺼지는 게 아니고 이제서부터 1000스탁을 가면서 이제는 1100, 1200, 1300 가야죠. 그렇죠? 코스피 따라잡으러 가야죠. 코스닥이.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코스닥도 이제 네 자릿수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공개 방송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종목 몇 가지만 살짝 살펴볼 텐데 삼성전기 보세요. MLCC 무지하게 강하죠. MLCC 삼성전기 차트를 보면 참 시장은 좋고 강하다라는 느낌인데 개인들은 체감이 없을 거예요. 왜 가는 것만 가니까. 자, 삼성전기 가니까 뭐가 가요? 자, 삼성 삼화전기. 삼화전기도 이것도 MLCC 관련주인데 오늘 8% 급등 나오고요. 삼화콘덴서도 오늘 4%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왜 강합니까? MLCC, 삼성전기 가면 얘가 간다. IT 가면 얘가 간다. 자, LG노텍 갑니다. 왜 가요? 뭐 카메라라든지, 그렇죠? 뭐 PCB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이 가는 건데 원희골딩스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이제 작전 타임에 얘기했던 정보 좀 뚫어버렸죠. 오늘도 장중에 아마 지난주에서 공략하라는데 공략했으면 지금 대략 한 10% 정도 아침에 수익이 나왔을 건데 어쨌든 요거는 표적 종목으로 그 실전 매매 정수에서 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종목도 저녁 방송이라든지 매매 시그널이라든지 작전 타임에서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에서는 오늘 덕산 네오록스가 오랜만에 그렇죠?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이렇게 딱 하고 뻗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만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살살살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급락은 없어요. 시장에 급락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같은 장세가 정상적인 장세입니다. 원래 장세가 있어요.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대부분의 시장의 흐름들이 이랬지. 맨날 올라갔던 장세가 오히려 비정상이었던 건데 이제 드디어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왔다. 근데 지금 정상적 흐름은 돌아오니까 개인들이 그 체감이 비정상으로 느껴져. 왜 빠지지? 왜 주식이 빠지지? 왜 손실이 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익만 나던 것만 이제 경험하다가 이제 조금 빠지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생기는데 원래 이랬다라는 거. 이러다가 만약에 진짜로 조정을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역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개 방송을 할 거니까 조금 이따 잘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계속 부품주, IT 부품주들 좋습니다. 좋은 것들 많은데 오늘은 IT 부품주를 표적 정보로 드리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철강 섹터를 얘기를 할 건데 그거 숨겨놨던 철강 섹터 어떤 종목인지 좀 이따가 저평가되는 주 표적 정보로 드리게 되면 잘 한번 공략해 보시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섹터에도 꾸준히 주목해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11시부터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코스닥 1000시대를 맞아서 시장 이야기 더 나눠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실전 매매 정수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AP시스템이 4.4%, 후성은 8.9%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종목이었던 이녹스 첨단 소재도 1.8%의 소폭 수익 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71.3%고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세아베스틸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 어떤 건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표적 종목은 세아베스틸입니다. 일단 이 종목을 뽑아온 이유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PI 첨단 소재 예전 9월 달에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서 이게 실적이 이 정도인데 여기 위치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연말로 가게 되면 이런 종목이 크게 수익이 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PI 첨단 소재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후성을 얘기하면서 후성의 다음으로 PI 첨단 소재가 가져가기에 좋은 종목이다. 바닥주다라 얘기했는데 그게 대략 한 45%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좀 이따가도 그것도 이제 리뷰를 해드릴 텐데 그때 당시 바닥일 때 굉장히 쌌던 저평가의 회사가 괜찮은 걸 이제 PI 첨단 소재를 그때 뽑아드렸었는데 이번에선 세아베스틸이 지금 철강 가격 1월 달에 인상할 거고 2월 달도 인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철강제 가격들도 중국과 전 세계의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실적들도 철강들이 다 좋고요. 그다음에 RCEP라고 해서 세계 최대 FTA 포괄적 역대
최대 그 FTA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혜주가 바로 자동차와 철강, 물론 다른 애들도 있지만 자동차, 철강인데 철강이 정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3월 달인가 4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2만 원 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고 그게 수익률이 또 몇백 프로 또 났어요 또. 근데 그거를 이제 뒤를 잇는 애들이 또 뭐가 있느냐. 물론 중간중간에 고려아연과 풍산도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면서 고려아연 아마 추천이 들어갔을 거예요 중간에. 근데 이 세아베스틸은 그동안 안 움직이다가 이제서야 세아 특수강, 세아베스틸 요런 부분들 요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내지는 아니면 바닥에 묻어가지고 실적주,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인데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을 뭘 공략할까 고민한다라 그러면 이 많이 올라가 있는 해운주 공략하지 말고요. 조선주들도 이미 다 반영돼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철강주도 웬만한 애들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웬만한 애들 바닥에서 100% 이상 다 올라갔는데 세아베스틸만 안 갔더라고요. 실적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내년에 실적을 더 좋아질 거래요. 근데도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는 뭐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대충 이해는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안 갔던 종목에서 지금 어제 오늘 신기하게도 제가 이거를 이제 꼼꼼 숨겨놨다 언제쯤 여러분들한테 노출을 시킬까 하다가 어제 오늘 세아베스틸 한번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현대차증권, 무슨 증권, 누구 해갖고 한 8군데에서 서울경제TV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세아베스틸 저평가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뉴스 기사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회사는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좋습니다. 철강주들은 전망이 좋아요. 철강주들은 앞으로의 세계 최대의 FTA의 그 수혜주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WTO 제소했던 부분들도 세아베스틸은 하나도 피해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승소에 대한 부분의 이슈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움직이게 됐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도 그때 당시 45%를 갖고 현대제철도 그때 당시 여러분들 드리고 나서 바닥에서 130%인가 140%를 갖고 150%인가 하여튼 갖고 그러면 세아베스틸도 그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이따가 가격자리를 들 때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현대비엔지스틸은 오늘 점상한걸 같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와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따 가격자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어제 표역 종목인 이녹스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자,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3%는 아직 달성은 안 됐지만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죠? 오늘 시장 종목들 보면은 지금 지금 살짝 밀리는 애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는 그래도 안 떨어지고 버틴다라는 얘기는 위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장대 양보 하나 넣어놓고 그렇죠? 지금 차트를 이렇게 키워보면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전고점으로 돌파해 있는 이런 패턴들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표적 종목 세아베스틸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패턴들은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다 이런 식에서 전고점을 돌파해 놓고 주춤주춤거리다가 튀고 주춤주춤거리가 튀는데 아까 삼성전기 사마전기 같은 경우도 왜 강하냐? 전고점을 뚫어놓고 주춤주춤거리고 또 뚫고 주춤주춤거리고 또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 땅굴 파는 거 말고 땅굴 파는 걸 뒤집어 놓고 하늘 위로 계속 솟구치는 용처럼 그래서 계속 고점을 뚫고 가는 애들이 계속 갑니다. 사마전기도 그렇고 사마콘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뚫어놓고 주춤주춤거리다. 그러니까 이 7만 원짜리가 이게 중요한 자리였다는 얘기죠. 여기서 매수.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뚫고 올라가는데 어쨌든 지금은 바닥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 꽂는 종목이 아니고 위로 승천하는 종목들. 그래서 코스닥 1000시대에서는 이런 종목이 맞는 거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 그런 식의 있는 패턴들이 계속 IT 부품주에서는 계속 그런 쪽으로 순환하거나 그런 쪽에서 계속 강세가 지금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그 시장이 빠지는 건 아닌데 박스권을 기다 보니까 가는 거는 가고 안 가는 건 또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어지러운데 아예 차라리 이럴 때에서는 아싸리 어떻게 강한 섹터에 있는 종목을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거나 강한 쪽에 있는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차트의 목표치는 아직 여전히 크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패턴이라서 3% 정도의 수익 달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1.8%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수익률은. 그러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면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면 충분히 3%에서는 팔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원익 IPS도 원익홀딩스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다. 자, 원익 IPS도 여기를 전고점을 뚫었죠. 뚫고 나서
팡 하고 올라가고 죽지도 않고 또 팡 하고 올라가고 그래서 전고점을 뚫고 나서의 수익률은 24%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고점을 여기도 뚫었죠. 여기를 뚫고 조정을 살짝 받고 여기도 올라간 게 대략 20%. 그러니까 이렇게 전고점을 뚫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원익홀딩스도 제가 작전 타이밍에서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 했더니 진짜로 전고 뚫으니까 대략 10% 정도가 아침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은 꺾이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 3% 정도는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 몇 가지도 한번 공부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파라다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 지금 면세점, 카지노, 여행, 중국 소비자 관련주, 게임주, 그렇죠? 화장품. 이게 최근에 이제 다 살살살살 움직여요. 아모레지도 움직이고 뭐 LVCNC도 요즘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쪽 애들이 움직임이 좋아지다 보니까 카지노 관련주들도 기대감에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뭐 기대감이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치료제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00명대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호재에 맞춰가지고 먼저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요 파라다이스는 작년 4월 8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다시 수익으로 다시 바뀌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27.7%의 수익률을 달성을 중인데 이게 워낙 바닥에 있어서 저는 올해 9월달, 10월달 되게 되면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완벽한 역대 저점 자리가 돼서 쭉 하고 올라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의 상황들이 점차적으로 저는 좋아진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는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스스로는 좋아진다 판단하는데 모르죠 뭐. 어쨌든 저는 좋아진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라다이스는 2만 원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수익률이 27.7%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좀 나 있는 상태에서 비중을 줄여서 가져간다라 그러면 저는 이거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4월 13일 날에 이제 현대제철 말씀드렸던 거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철강주도 흐름들 계속 제가 살펴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아베스틸 말씀을 드릴 건데 현대제철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대 BNG 스틸 점상한가를 가봤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거래소의 대형주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뭐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금융주들 요쪽 애들이 살짝 많이도 아니에요. 1에서 2% 정도 지금 빠진다라 그래서 분위기가 살짝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하락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장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살짝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덤비질 못해서 그런데 이게 또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1주에서 2주 내에서 박스권을 기고 나서 갈 놈들은 가고 빠질 놈들은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또다시 신고가로 갑니다. 지수는 신고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서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다시 3,300, 3,400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에서 나올 얘기는 뻔해요.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2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2월 달에도 계속 있을 거예요. 실적은 3월 30일 전까지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2월 달에도 3월 달에서도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거기에서 실적이 좋으면서 앞으로 기대되는 쪽들이 분명히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철강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그렇죠? 자동차에 특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에 그 철이 들어가는데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철이 들어가는데 특수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철강주도 업황들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우리나라만 그 자동차를 만듭니까? 아니죠. 중국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독일도 만들고 전 세계에서 유럽 차들 막 만들면 그리고 전 세계 팔면 그 철강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원래는 집을 지어야 되는 그 철강이 자동차에 들어가고 뭐 이러면 원자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철강주의 이슈는 앞으로 1년, 2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주의 흐름들은 제가 잘 봐야 된다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제철을 뒤로 하는, 그러니까 뒤를 잇는 종목이 뭐냐 한다라 그러면 뭐 풍산도 있고 고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철강주들 뭐 조그만 애들 비철금속이라든지 다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가 세아베스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대제철도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 그러면 다시 주식 차트를 돌아가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많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슈는 주봉과 월봉으로 봐서는 금방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옆으로 횡보한다면 다시 움직이면 6만 원, 8만 원.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에서는 충분히 철강주의 앞으로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좋은 호재들이 계속 몰려 들어오게 되면
일단 올해는 6만 원 돌파, 내년에서는 8만 원 시도, 내후년에서는 10만 원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마다 종목들을 추천하거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삼성전기도 삼성 SDI도 2016년도에 딱 현대제철의 용 모양이 다 추천했거든요. 삼성전기 보면 삼성전기도 월봉으로 보게 되면 다 요런 자리. 2016년도 요런 5만 원, 4만 8천 원, 4만 8천 원, 4만 8,800원 요기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22만 3천 원 갔습니다. 완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 삼성 SDI도 이때 당시에 2016년도에 여기 10만 원짜리에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많이 떠 있으니까 이렇게 안 보이지만 차트를 뒤로 이렇게 돌리면 완전 바닥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자 이렇게 해서 뒤로 띡 돌리면 하여튼간 여기 바닥에서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IT만 이렇게 올라갔는데 철강주들 특히 자동차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계 반도체도 다 들어가지만 철강 부분들도 분명히 이쪽이 이슈가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철강주들도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네들의 또다시 강세. 그래서 과거에 그 포스코가 시가총액 1위였는데 지금은 1위는 어렵겠죠. 삼성전자 때문에 업황 자체가 지금 예전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이 자리에서는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완전 바닥에서 포스코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는 철강 섹터의 지금 큰 흐름을 보기 때문에 현대제철과 포스코도 여전히 많이 가야 됩니다. 많이 가야 돼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정말 못 갔습니다. 업황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10년 바닥을 쳤습니다. 10년 바닥 보게요. 20년 바닥은 아니고 1, 2, 3, 4, 5, 6, 7, 8, 9. 10년 바닥 맞네요. 10년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해 1, 2년 가지고는 이게 끝나진 않고 앞으로의 3, 4년의 상승세 요거를 보면서 철강주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랬던 현대제철은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났어요. 154%. 근데 154%인데 아마 제가 이 실전 매매 정수 계속 시즌 3, 4 계속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 현대제철 10만 원 갈 때까지 계속 볼 겁니다. 계속 리딩할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현대제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I 첨단 소재 9월 3일 날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후성 다음으로 좋은 종목이 뭐냐라고 한다라 그러면 바로 PI 첨단 소재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던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9월 3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9월 3일 날에 완전 바닥이었죠. 완전 바닥이었는데 이제 실적들이 좋은데 좋아지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잡히는데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가 그때 당시 이제 투명 PI 필름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유리로 된 게 나오니까 기사들로 막 얘를 안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약화될 거다, 안 좋을 거다. 근데 제가 그랬죠. 얘네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만 보더라도 두 가지가 제품이 같이 쓰여질 거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러니까 고강도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여기 산업재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등등 해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뭔 소리냐. 그래서 이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빠질 종목이 아니다. 연말로 가게 되면 큰 수익이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가격이 매수 가격이 31,000원인데 최근에 어제 그저께까지 45,000원을 갔습니다. 수익률은 45.2% 달성.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유가 괜찮지만 일부는 좀 팔아야 돼요. 일부는 팔고 얼마든지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IT 부품주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사실 이제는 싼 자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싼 자리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일부를 가지고 가져가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좋았던 종목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을 잘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아베스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베스틸.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용 차트. 예를 들어서 PI 첨단 소재 아니고 뭐였죠? 사마콘덴서라든지 사마전기라든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매수 가격은 13,100원. 잠깐만요. 분차트를 보고 13,000원까지 줄까요? 일단 13,000원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100원이나 13,000원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13,000원, 100원 정도에서 공략 한번 해보시고요. 공략 한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세아베스틸은 지금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이에요. 자, 완전 바닥이죠. 지금 이게 일봉인데 얼마나 바닥이냐면 2011년도서부터 해서 69,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 이 정도로 빠졌습니다.
이건 뭐 보이지도 않네 이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보면 6만 9천 했던 종목이 엄청 빠졌어요. 마이너스 거의 84%. 그러니까 빠질 만큼 다 빠졌는데 실적은 돌아가고 있고 외국인부터 물량들을 무지하게 매집해갖고 지금 많이 계속 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빠질 일이 없어요. 철강주는 굉장히 좋아질 거고. 완전 바닥인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없다가 움직인 종목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이마트가 있을 거예요. 이마트도 제가 이것도 중간중간에서 여기 바닥에 있을 때에서 이것도 대형주인데 언젠가는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에 2020년도 여기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그때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어느덧 이 이마트도 지금 70%가 올라갔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아니 언제 이마트가 70% 올라갔지? 그때 당시 제가 얘기했을 때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질문도 한 번도 거의 잘 안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은근슬쩍 70% 올라갔어요. 그 얘가 업황이 좋으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얘가. 근데 세아비스티는 업황이 좋아요. 철강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강주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제가 어제와 오늘의 기사를 보고 나서 얘가 이제 드디어 갈 때가 됐구나. 저 거래량 봐보세요. 지금 거래량 실렸죠? 이제 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건데 차트는 완전 바닥이고 완전 쑤셔 박혀 있는 종목 안 간다라 그랬죠?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철강주에 대한 앞으로의 FTA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기들이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건설주보다는 철강주. 어차피 건설주가 잘 되려면 거기다가 H빔을 넣어야 되죠. 철강주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건설 현황만 보지 마시고 인도, 중국, 유럽 얘네들도 경기가 좋아지면 건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 첨가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스프레드 마진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자동차, 전방산업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건설주를 볼 게 아니고 철강주를 봐야죠. 그래서 철강주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웬만한 업종도 다 갔습니다. 자동차, 뭐 조선, 해운 다 갔는데 이쪽만 안 갔어요. 철강주들만. 여전히 현대제철 154% 올라갔지만 여전히 못 간 종목입니다. 포스코요. 거의 뭐 70%, 80% 올라간 것 같은데 아직도 못 간 종목입니다. 그런데 얘는 완전 못 갔던 종목이죠. 얘는 걔네들에 비하면 더 못 간 종목이어서 철강 섹터에서 실적이 돌아서고 있고 이쪽에 있는 종목, 세아베스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리고 짧게 볼 종목이 아니고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는 PI 첨단 소재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세아베스티를 PI 첨단 소재, 현대제철을 뒤를 잇는 세아베스티를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오늘의 추천 표역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세아베스틸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13,100원에서 공략해보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 수익 내셨다고 반가운 댓글 남겨주신 분들 많은데요. 모나코니 원익홀딩스 매수해서 수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원희님도 전문가님 항상 수익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인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크리스탈 지노믹스. 예, 17,700원에 비중 20%요. 비중은 20%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17,700원.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오늘 IT들이 조정을 살짝 받아주니까 이게 완전 조정은 아닌데 뭐 지금 살짝 밀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살짝 밀리는 느낌이니까 지금 제약주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를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도 지금 그래도 바닥에서 들어주는. 근데 이게 살아나는 흐름은 아니에요. 빠졌다가 이제 들어주는 흐름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박스권 매매가 될 때, 그러니까 주도주는 지금 IT 쪽으로 지금 쏠려 들어가 있어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테마로는 어제까지는 이제 로봇 관련주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쪽 애들을 이미 벌써 승세를 저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IT주에 좋기는 하지만
제약주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이거 봤을 때서는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여기서 얘가 반등을 줄 거예요. 그럼 반등을 주게 되면 17,000원에서 잘 가면 18,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수익이 날 때 비중을 절반 이상은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네,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유니캠이요. 유니캠. 매수가격 비중은요? 1,600원에 30%입니다. 1,600원에 30%. 아, 이거 지난번에 한번 질문 주셨던 종목인 것 같네요. 그렇죠? 아, 그 계속 안 가요, 그렇게. 아, 계속 안 가도 그때보다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 1,400원에서 조금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1,400원 좀 올라왔죠? 예. 지금 차트를 보니까 한 번 더 가면서 이건 수익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힘내시고 잘 보유하시고 좀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원하시는 그 목표 가격이 있나요? 뭐 한 1,700원이나 800원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요?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00원, 1,800원 정도면 한 절반 이상은 분할로 좀 매도를 하면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외국인들이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거 보니까 빠질 가능성보다는 1,700원과 1,800원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전문가님 이게 세력주입니까? 아, 세력주냐고요? 예, 무슨 세력이 있어요? 주체 세력이? 이게 주식에서는 세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세력이 똑똑한 세력이 있고 조금 덜 똑똑한 애들이 있고 좀 이상한 세력 애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 다 세력이 있는데 지금 유니캠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똑똑한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좀 갖고 있으면 1,7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700원이요. 네,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수익을 돌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보유하시면 될 종목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6만 7,200원에 50%입니다. 36만 7,500원에 비중은 50%? 예, 7,200원이요. 7,200원에. 네. 좀 많이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셨고 지금은 얘는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이 흐름처럼 박스권이 제일 맞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 급등과 수익을 낸다라는 건 굉장히 욕심이고요. 네. 강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한 번 더 튀어 올라가고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전에 했던 이제 고점 라인 여기인데 여기 41만 원짜리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가기는 갈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게 빠졌다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빠졌다가 올라갈지 그냥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가기는 가겠어요. 그렇죠.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매수 단가가 높으니까 굉장히 좀 불안한 건데 그렇죠? 네네. 네, 매수 단가만 좀 낮았다면 좀 다행일 텐데 그래서 요거는 예. 한 37만 원 다시 올라오면요. 네네. 한번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줄였다가 조정을 받으면 뭐 30만 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든 그래서 단가 조절을 다시 좀 잘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예. 37만 원을 갔는데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30%를 팔든 50%를 팔든 80%를 딱 팔았더니 아니 얘가 그냥 41만 원 돌파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현대모비스 말고 다른 뭐 만도가 됐든 그렇죠. 성우하이텍이 됐든 아니면은 네. 뭐가 됐든 간에 자동차 부품주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높은 상태에서는 뭐 어떤 게임도 그렇게 쉽게 수익 내기가 용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올라오면은 비중 조절에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25만 원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추가 매수하세요. 아, 25만 원 내려오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마이너스 한 26% 빠질 건데 추가 매수 하고 싶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질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수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는 건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렇죠. 차라리 3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또 추가 매수했다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버틸 수가 없어요.
네네. 아셨죠? 그러니까 네.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다가 반등 나오면 비중을 확 줄이는 거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 12,200원. 11,200원이요? 아니요, 12,200원에 30%. 12,000원에 비중 30%. 네. 그래요. 작년에 바닥에서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하여튼가 이거를 추천해가지고 많이 급등해갖고 대충 한 50%인가 70%인가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많이 올라왔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전에 샀던 거라서 한 7,000, 8,000원에서 네. 바닥주라고 추천하셔가지고. 근데 왜 그때 네, 추가하면서 안 하셨어요? 아니, 저는 이거를 2019년. 아니 그러니까 2015년에 산 건 19년에. 제가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바닥에서 7,000원, 8,000원대 추천했으면 추가 매수 했었어야죠. 아, 그때는 안 하고 네. 최근에 좀 하고 있어요. 아, 최근에? 9,800원 뭐 이런 9,900원 막.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추가 매수 했었으면은 지금 좀 수익이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아쉽긴 한데, 자 아직 2차 전지가 끝나지 않았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끝나지는 않았고 파워로직스도 여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얘 특징을 그동안에 움직인 걸 보면,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그 움직이는 그 패턴을 잠깐 바꿀 때가 있는데. 한번 패턴을 바꾸게 되면 그 패턴으로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1번 패턴으로 요렇게 올라가는 패턴이면 이게 몇 년간 요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에서는 뭐 한 2, 3년 지나면은 요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계속 요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패턴들이 잠깐 바뀌는데 최근에 움직이는 파워로직스의 패턴은 완전 그 답답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구마 느낌의 그렇죠? 그 목 맥히면 그런 느낌의 갈 때 안 가고 이상한 데서 네네. 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남들 막 가도 안 가요 얘는. 그러다가 갑자기 움직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들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냥 버티세요. 버티시고 왜 안 가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답답하게 안 가다가 또 답답하게 안 가다가 하는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왜 안 가지 했을 때에서는 그냥 이거는 그냥 모니터 끄고 그냥 신경을 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예. 네,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12,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게 고구마 패턴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구마 패턴.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참 답답하게 잘 안 가는. 네. 그래서 나쁘진 아니, 않아요. 너무 뉴스도 좋고 그쵸, 또 그쵸.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표현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뉴스도 좋고 다 좋다 이게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안 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특징을 알고 보유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전문가님. 네,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HP 테크놀로지요. HB 테크놀로지. 예,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255원에 20%요. 2,255원의 비중은 20%시면 잘 사셨네요. 아, 제가 이거 전문가님 그 방송 보면서 그렇죠. 제가 너도 PI 첨노사에 여러 종목 제가 수입 많이 봤는데 고맙습니다. 아유,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수익 많이 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HB 이걸 어떻게 하고 제가 몰라서 제가 그러니까 미팅 한번 질문을 받으려고. 계속 잘 주신 거예요. 자, 어쨌든 수익을 내고 이걸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그러면 수익을 또 다시 많이 낼 수 있느냐인데 그 전에 수익 나신 게 뭐라 그러셨죠? PI 첨단 소재하고요. PI 첨단 소재하고. AP 시스템 뭐 구성 제가 전문가님 종목은 오케이. 제가 계속 수입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성이 최근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서는 이게 이제 8번을 추천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은 100% 넘게, 어떤 사람은 50% 넘게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100% 넘게는 모르겠지만 후성의 최근에서 한 40% 정도 올라간 요 수익률은 HB 테크놀로지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성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HB 테크놀로지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PI 첨단 소재보다는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올 종목이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죠. 왜냐면 그걸 보유해 보셨으니까. 아, 그럼 HP는 계속 그러면 가져가야 되니까 그 목표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목표 가격 아시면 깜짝 놀랄 텐데.
자, 목표 제가 가격은 대략적으로 네. 한 6천 원 보고 있는데요. 네. 6천 원이면은 얘가 지금 2,400원이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수익률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냐면 한 150%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150% 올라오는 이 목표치는 지금 당장 갈 수는 없는 목표치고 내년 한 여름 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 그러면 정말 이번 상반기까지는 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HB 테크놀로지가 뭐 하느냐면 이거 반도체 장비도 해요. 근데 네, 그쪽보다는 OLED 장비 쪽을 많이 하는 쪽인데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LG 쪽이라든지 이쪽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냉장고 보면 톡톡 치면은 투명인데 톡톡 치면은 안이 다 보이고 평상시에서는 안 보이고 이게 투명인데 이 이제 제품들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도. 근데 이게 전 세계에 네. 팔리는데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뭔지를 얘네들이 이제 인공지능 이제 센서라든지 카메라로 막 봐요. 그다음에 계산을 해서 그 투명 디스플레이에 나타내겠죠. 그래서 네. 이게 인터넷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조리 방법,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걸로 우리가 뭘 밥을 해 먹을지를 우리가 그거를 누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뭐에 또 그 부합하냐면 국내의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탄소, 저탄소. 왜냐하면 음식 쓰레기 이거 탄소가 무지하게 많이 배출되는 거잖아, 쓰레기가. 예. 그렇죠. 이거를 버려도 문제고 이걸 뭐 태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신기술들이 많이 아마 이게 도입이 되는 이런 이제 IT 기술들이 많이 융합이 될 텐데 제가 이제 냉장고만 얘기를 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이제 그 가전 제품들 여러 가지 이 투명 PI 필름 같은 경우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올해 하루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올해, 내년, 내후년에서도 이 플렉서블 내지는 이제 접히는 거, 투명 PI, 그 필름, 투명 그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 대한 장비주들이 현재까지도 이게 뉴스에서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얘네들이 지금 엄청나게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는 얘네들이 이제 뉴스를 막 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바닥에서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볼 때에서는 올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올해 목표치는 1차는 3,000원, 2차는 3,500원. 내년의 목표치는 이제 4,000원에서 4,500원인 거고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 한 7월 달 하여튼 그때에서는 6,000원도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치를 크게 보면서 OLED 장비주들은 다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충분히 저는 이해를 시켜드렸으니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OLED 장비주에 대해서 자 이렇게 계속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로 후성처럼 주성이처럼 많이 올라가듯이 반도체 장비주가 가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가고 반도체 장비가 가면 OLED 장비가 갈 것이다. 제가 공개 방송에 많이 말씀드렸죠. 조만간에 갈 것 같아요. 조만간에 OLED 장비주들 잘 보시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중간 시장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은 세아베스트리였는데요. 현재 3.14% 오르면서 1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황도 좀 점검을 해보면 코스피는 낙폭 키우면서 1%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원 이상의 매수 물량을 담아주고 있지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 반등하면서 오늘 개인 1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2포인트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계속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강하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폭등세는 아니지만 강한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로코리아도 제가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하이로코리아도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이래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애들은 이렇게 무너지는 애들이 거의 찾기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들 차트 한번 다 돌려보세요. 코스닥, 코스피 두 개 찾으면 둘 다 찾으면 거의 2,500, 600개 정도 차트가 나올 텐데 다 돌려보면 이렇게 전고점을 바닥에서 이렇게 뚫고 있는 애들은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상담해드렸었던 HB 테크놀로지도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이게 무너지질 않아요. 이게 전고점을 뚫게 되면 이때서부터는
나잡아봐라 패턴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살 수가 없어. 계속 비싸지니까.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들을 이제 종목들이 계속 만들어질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전고점은 이미 돌파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전고점을 이미 여기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고점은 여기인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14,000의 고점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 패턴들은 계속 강세를 좀 이어질 거고 그런 식의 흐름들로 지금 쭉 보이는 것 중에서 지금 아까와 좀 다르게 좀 시장의 흐름이 뭐가 조금 바뀌었냐면 뭐 바뀐 건 아니고 일단은 SF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죠. 폭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추천해드렸던 그 실리콘웍스인데 아마 160% 아마 수익률이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고점에 떠 있는 게 계속 가고 있죠. 거기다 BH 움직이고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잘 봐야 돼요.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자, BH도 이제 전고점을 뚫기 시작했네요. 자, 좋아지기 시작한 게 또 뭐가 움직이냐면 지금 아까 보니까 덕산네오룩스라고 이것도 여러분들 한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의 표적 종목이 드린 거죠. 덕산네오 뭐냐면은 이게 투명 PI 아니, 투명 디스플레이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투명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뭐냐라고 막 나오면 OLED 장비주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AP 시스템,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 비아트론, ICD, KH바텍 등등등 다 포함이 되는데 인터넷에 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투명 디스플레이의 직접적인 관련주들은 바로 LG 디스플레이다. 그러면서 밑에 덕산네오룩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뭐 이제 LG에다가 많이 납품을 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덕산네오룩스가 거기에 수혜주인데 오늘 움직이죠. 얘가 오늘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차트를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대화를 하라 그러죠. 덕산은 지금 오늘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오늘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후회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덕산네오룩스 차트가 뭐라 그러냐면 손을 이렇게 번쩍 들면서 어린아이가 그 찾길에서 이렇게 손 들면 뭐라 그랬어요? 나 길 건너간다라는 표현을 그랬죠. 지금 차트가 지금 거래에 실리면서 손 들잖아요, 지금. 나 지금 가겠다라고 손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읽지를 못하면 사고 나죠, 그렇죠? 차트를 읽어야 돼요. 차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지금 찾길 건너갈 거야, 나 갈 거야, 위로 올라갈 거야, 손 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패턴들을 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천냥봉에 거래 실리면 사는 패턴이다. 일단 사고 본다 패턴이 바로 이런 패턴들이고요. 물론 7%씩 올라갔으니까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종목이 좋은지를 패턴 설명을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지금은 OLED 장비주들이 오늘 덕산네오룩스를 지금 비롯해서 종목들이 지금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 그래서 아까 HB 테크놀로지도 그래서 좋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IT 부품주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시장은 뭐 코스닥은 뭐 그냥저냥 뭐 나쁘지도 않고 뭐 완전 좋지는 않은데 코스피는 오늘 1%가 하락이네요, 지금. 뭐 하락인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목별 장세. 가는 놈만 가는. 그래서 IT 부품주가 제일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IT 부품주 위주로 잘 공략을 하면 뭐 자네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체감이 나쁘더라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체감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별화 장세에 겁먹지 말고 한번 종목별로 잘 골라서 한번 수익을 잘 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휴캠스. 자, 휴캠스. 아우, 덕산네오룩스 오늘 차트가 완전 예술이네요, 예술. 아주 좋은. 자, 휴캠스. 아, 참 답답한 차트인데 24,400원. 아, 참 그래요. 이거는 마음 같아선 잘라버리고 싶은 차트인데,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싶은 차트인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이제 모양새거든요. FM적인 상담은 24,400원으로 반등 주면 팔아서 덕산네오룩스와 같은 차트로 갈아타자. 요게 이제 FM적인 상담이고요. AM적인 그냥 제 속마음의 차트는 속마음의 그 상담은 그냥 이 자리를 그냥 잘라버리고 차라리 덕산네오룩스를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의 퀸타 매트릭스. 퀀타인가요? 퀀타 매트릭스. 자, 이것도 신규주. 앞에 이제 0으로 시작하는 건 예전에 있던 거고 3이나 2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신규주라는 얘기인데
시가총액은 3,050원에 3,500억의 의료 정밀 기기로 들어가 있고 차트는 바닥 쪽에 있고요. 매수 가격 27,000원대, 비중 10%. 23,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수익 나면은 그때서는 일단 한번 잘 파시면 될 것 같네요. 뭐 딱히 뭐 거래량도 없고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오케이.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한테 11시에서 12시 공개 방송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차별화 장세는 기회예요. 그리고 드디어 IT 부품주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IT 부품주들 잘 모아놓으신 분들은 오늘 체감이 이제 계속 좋아질 텐데 특히 덕산네오록스 모으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움직일 수 있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그다음에 차별화 장세 뒤에서는 어떤 시장이 올 건지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분 힌트 드렸었죠? 겁먹을 게 아니고 그걸 잘 이용을 하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코스닥 1000시대를 맞아서 유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4월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